무지는 죄입니다. 사람 가려서 사기라는 말 맞아요. 내가 다시는 이 작업실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자기가 알바나 비정규직 강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수입이 생길지 모르지만 미술판으로 못 돌아갈 거라면서.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소리가 도대체 왜 나르랑 결혼한 거예요? 그래도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연애할 시절 초반엔 좋았죠. 자극적이었어요. 뭔가 멋있어 보였죠. 그림 잘 그리고 우쿨렐레도 치고 랩도 하고 목소리도 좋고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서 견문 있어 보이는 호감형이었습니다. 늘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도 좋았고 소위 자유로운 영혼으로 보였어요. 딱 제가 그리던 이상형이었죠. 제가 조금 부족한 점을 느끼던 미술 재능이 부러운 적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인감이 없는 기술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아무튼 디자이너인 저는 꽤나 유명한 미술대학을 나왔는데도 소위 대생이나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연애 때 나에게 분명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화할 때 사람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있을 땐 자기가 작업을 열심히 하는 척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매일 늦게까지 술 마시고 게임하고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잠자고 작업은 진짜 하루 2시간도 안 했죠. 그것보다 늘 저에게 주의를 주며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사사건건 눈치를 보게 만든다거나 제 말을 끊고 지 말만 한다거나 어디 외출하려 치면 사람을 엄청 기다리게 했죠. 뭔가 전 점점 노예화 되어갔습니다. 5분 대기조가 되어 있었어요. 집안일은 이불 펴는 거 호텔식으로 그거 하나 진짜 잘했는데 대부분 제가 했죠. 근데 나르는 자기가 뭐 좀 하나 하면 감사하라는 듯이 엄청 생색냈습니다. 전 그저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인데 나르는 한 번 해놓고 마치 여지까지 동등하게 해온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맨날 그랬어? 어쩌다가 좀 쉬는 거야. 나 전시 어제 끝났어. 나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좀 쉬자. 아무튼 게으름에 대한 자기 합리화, 정당화, 핑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다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알고 있었던 특징입니다. 죄송해요. 그니까 왜 결혼했냐고요? 사실 나이가 차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연애 때도 수없이 싸웠는데 분명 이상한 부분도 느껴왔는데 제가 나르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그 오만함 역겨워. 그렇다고 제가 나르 전에 연애를 안 해봤냐? 적지 않게 해왔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고 착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저를 아껴주는, 아니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제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연애도 할 만큼 해왔으니 보는 눈이 있을 거라고. 근데 나르와 만나는 동안 이상하게도 저는 한국 사회의 상투적인 가치관을 점점 경멸하기 시작했고 남녀가 평등하기에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여자라도 남자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땐 상대가 나를 케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위안했습니다. 결혼해도 한쪽이 벌면서 행복한 경우도 많으니까 그 돈 버는 한쪽이 내가 되어도 나쁘진 않겠다. 돈이 다가 아니니까. 나르는 조금 게을러도 할 땐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수입이 없어도 잠재력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결혼해서 책임감이 생기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귀여운 부분도 있으니까 맞춰가면 될 거야. 결혼 3년이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 네, 제가 혼자 벌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인간과의 결혼이라면요. 단언컨대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나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내팽겨치고 매일 술 마시고 게으른 사람이 갑자기 성실해질 수 없어요. 행동에는 사상도 반영이 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상, 가치관도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나르는 죄책감이 없어서 트럭 장사하며 돈 버는 성실한 사람들을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욕했죠. 저는 그 나르의 역겨운 가치관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굳이 왜 욕하냐고 하면 자긴 치트키 쓰는 게 좋대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며. 꼭 특정 인물에 빗대서 비유해요. 예를 들어 레지던시에 소속돼서 미술하는 아티스트들이 비정규직 강사를 하거나 미술 활동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일을 생계를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작품이 안 팔리니까 저렇게 비정규직 강사나 미술학원 알바를 많이 한다고요. 자기는 뭐라도 되는 것처럼 팔리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고 신해철님의 말이 유명하더라고요. 백수들에 대한 딱 한 가지 더 변명인데 내가 전혀 수입 없이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한정 나오지 않는 곡을 기다려요. 모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가족들이 못난이게 되면서 내 가족들이 나한테 고통당하면 나도 당장 보면 내가 뒤질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무슨 사이드 잡이라도 하나 구하면 당장이라도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다 좋은데 그 알바 자리 한 번으로는 내가 갔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작업실로 돌아오지 못할까 못할 것 봐. 같아. 자기가 알바나 비정규직 강사를 해서 지금 당장은 수입이 생길지 모르지만 미술판으로 못 돌아갈 거라면서. 당시엔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틀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설계하고 책임지는 생계 활동은 자신에 대한 양심과 책임감, 즉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나르는 너무나도 모순된 자기 합리화로 포장했죠. 그 때문에 나르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며 불성실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죄책감과 양심도 포기한 거라 할 수 있어요. 허황된 미래를 꿈꾸면서요. 기생충처럼 자기 외에 부모, 형, 저와 같은 다른 사람의 금전적 지원을 당연시 여기면서요. 정리하자면 전 3가지 실수를 했어요. 사람은 바뀐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질 거다. 나르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결혼했던 거죠. 무지한 긍정이었죠. 오만하죠. 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고요. 무지는 죄입니다. 사람 가려서 사귀라는 말 맞아요. 사람이 사상과 가치관이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신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테고 그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고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경험이 부족했다기보다 무지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왜 그렇게 사고를 할까? 이상하다. 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나르가 인격장애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무지했던 제 탓이죠. 그럼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하면 될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가사 일도 일이니 바깥 일만 일하는 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혹여나 다치거나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상대 배우자를 위해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즉 양심이 있는 사람. 미래를 너무 허황되게 그리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으며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사람. 폭언 폭력과 같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비이성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배제합시다. 심플하게 성실하고 양심 있는 결이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하냐고요? 네, 이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